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에게. 어느덧 젊음이라는 계절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당신. 거울 속의 낯선 주름과 삐걱거리는 무릎, 그리고 자꾸만 깜빡이는 기억력 앞에서 왠지 모를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젊었을 때의 활기 넘치던 내 모습과 자꾸만 비교하며 이제는 다 끝난 건가 하고 혼자 속상해한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며 나이 들미 주는 막연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마법 같은 비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사소하지만 당신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줄 작은 실천들을 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듯 친절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똑같지 뭐라는 생각 대신 그래,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책에 담긴 10가지 실천법은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1장. 마음의 짐 내려놓기. 오늘부터 홀가분한 나로 살기.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남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기 바빴습니다. 좋은 아들, 딸, 훌륭한 부모, 모범적인 직장인. 수많은 역할의 굴레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났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은 바로 그동안 지고 살아온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작이니까요. 누군가는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하며 여전히 걱정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는 남이 아닌 나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며칠 전 만난 한 어르신은 50년 넘게 안 해본 염색을 해봤더니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분은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한 기쁨을 찾은 겁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 하루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10분만 가져보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보고 그중 한 가지를 내일부터라도 시작할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평소 듣고 싶었던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2장. 건강 챙기기.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 건강이 최고라는 말, 어릴 때는 그저 흘려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만큼 진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와 달리 우리 몸은 이제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찌뿌둥한 어깨,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다리, 예전 같지 않은 소화력.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내 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함께 편해집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증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를 30분씩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드셨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부터 하루 15분만 투자해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하거나 집안에서 간단한 맨손 체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장. 새로운 관계 맺기. 세대와 경계를 넘어 마음 나누는 법.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이 좁아진다고 느끼시나요? 친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자녀들과는 대화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때입니다. 하지만 노년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동안 쌓아온 지혜를 나누며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손주 또래의 젊은이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그 젊은이는 저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에게 큰 위안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순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관계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봉사단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가 맞는 사람들과 모여 함께 배우고 활동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 하루 평소 대화가 적었던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요즘 어떠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 감기 조심해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4장. 좋아하는 일 찾기. 소소한 즐거움이 주는 큰 행복. 나이가 들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비로소 해볼 수 있는 자유가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거나 텃밭에 상추 한 포기를 심는 것, 혹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분이 젊었을 때 배운 뜨개질로 손주에게 예쁜 모자를 선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옛날 생각도 나고 이걸 받는 손주가 기뻐할 걸 생각하니 나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소소한 즐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알아보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5장. 디지털 세상과 친해지기. 세상과 연결되는 즐거움. 나는 기계는 영 어려워서 라고 말씀하시며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손주가 보내온 사진을 큰 화면으로 보고 싶었던 옛날 영화를 찾아보고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합니다. 저는 얼마 전 70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워하셨지만 사진 찍어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기 같은 기능을 익히면서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젠 손주들이랑 더 자주 연락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창을 스스로 여는 순간 우리의 삶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 하루 유튜브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검색해서 관심 가는 영상을 하나만 시청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에게는 당신의 지혜를, 당신은 젊은이들에게 디지털 지식을 배우는 즐거운 경험이 될 겁니다. 6장. 경제적 안정감 만들기.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삶. 경제적인 문제는 노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단어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 대신 지금 가진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최근 70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 강연에서 한 어르신이 쓴 가계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꼼꼼하게 지출을 기록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아껴서 손주들 용돈으로 주며 큰 기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경제 관리는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하여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능 기부나 파트타임 일자리 등 자신에게 맞는 소일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 하루 한 달 동안의 예상 지출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예상 지출과 실제 지출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경제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7장. 자원봉사 시작하기. 나눔을 통해 얻는 삶의 보람. 노년은 그동안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내가 도움이 될까? 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의 삶에도 깊은 의미를 더해줍니다.
얼마 전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봉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아이처럼 순수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어르신들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안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부터 관심 있는 봉사 분야를 찾아보세요. 지역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환경미화나 급식소 봉사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8장. 추억 되새기기. 지나온 날들이 주는 힘. 나이가 들면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온 삶의 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앨범 속의 흑백 사진을 보며 젊은 시절의 열정을 떠올리거나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으며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되새겨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70대 할머니가 젊은 시절 쓴 편지를 손주에게 읽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젊은 시절의 꿈과 고민, 그리고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의 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때의 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추억은 우리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며 이미 많은 것을 이뤄왔다는 따뜻한 위안을 줍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 하루 잊고 지냈던 옛 추억이 담긴 물건을 찾아보세요. 낡은 앨범, 오래된 일기장, 혹은 젊은 시절의 유물들. 그리고 그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들려주세요. 과거를 나누는 것은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9장. 나만의 공간 꾸미기. 가장 편안한 쉼터 만들기.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져 집 안을 정리하는 것을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어르신은 집안 곳곳에 작은 화분을 놓아두고 매일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행위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가구를 새로 칠하거나 벽에 그림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 하루 집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공간을 좀 더 아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책을 꽂아둘 작은 책장을 사거나 따뜻한 조명을 하나 더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장. 유산 남기기. 당신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법. 나이 들면 단순히 삶의 끝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교훈,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나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직접 써서 선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서전에는 젊은 시절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운 삶의 교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웠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훈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교훈을 자녀나 손주에게 들려주거나 짧은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지혜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시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드는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과 아름다움, 건강,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잃어가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 노년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살았던 자신을 되찾고 바빠서 하지 못했던 취미를 되찾고 잊고 지냈던 추억을 되찾는 시간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10가지 실천법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작은 발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늦었어라는 생각 대신 그래,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자라는 용기를 품고 오늘을 살아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 가장 빛나는 순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치며 오랜 세월을 지나 이 책을 읽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 책은 거창한 이론 대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조언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부디 이 책이 당신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활력을 더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이 앞으로도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